괴로움은 대개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이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시작을 정확히 짚어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느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숨이 답답해지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몸 전체에 내려앉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괴로움이 한참 자리를 잡은 뒤입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 자체보다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먼저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아직도 이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왜 남들보다 더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질문들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들은 해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부분 자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서두릅니다.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금 이 감정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려 하며 괜찮은 척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괴로움은 그렇게 쉽게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은 자리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손으로 세게 휘저을수록 물이 맑아지기는커녕 더 탁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바쁠수록 괴로움은 더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은 대부분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 평온해지고 싶다는 소망. 그러나 그 소망은 종종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 말들은 모두 자신에게 허락을 주지 않는 말들입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태도, 그 태도가 마음을 가장 크게 소모시킵니다. 괴로움은 하나인데 그 괴로움을 부정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고통은 두 겹, 세 겹으로 쌓입니다. 사람은 이 구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괴로움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괴로움보다 더 지친 것이 바로 이 서두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 지금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조급함, 그 마음이 쉬지 않고 제 안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만 혼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았습니다. 아, 지금 괴로움이 있구나. 그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싸우고 있던 제 마음의 손이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밀어내던 힘이 빠지자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은 평온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미약했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그것이 오래 머물러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괴로움은 이미 와 있었는데 저만 계속 그 자리를 떠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움은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밀어내려는 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 긴 여정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에 머물기 시작하면 사람은 곧 그것을 이해하려 듭니다. 이해는 두려움을 줄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상태로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이름이라도 붙여 익숙한 범주 안에 넣어두는 편이 마음을 덜 불안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불안인가? 슬픔인가? 공허함인가? 혹은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혼란일 뿐인가?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이 언제부터 마음을 보호하기보다는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괴로움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바깥으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아, 이건 불안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불안은 대상이 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이 거리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완전히 잠겨 길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가 너무 빠를 때 우리는 아직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아직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데 생각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틈에서 감정은 자리를 잃고 방황합니다. 괴로움은 말보다 먼저 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오고 숨이 어딘가에서 막히며 몸은 긴장한 채 풀리지 않습니다. 이 감각들은 이름이 붙기 전부터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감각들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건 불안이니까 원래 이런 거야. 이건 우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이해는 괴로움이 전하려던 미세한 신호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설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느끼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말과 개념으로 멈추려 합니다. 그러나 멈춘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나와 감정 사이의 연결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름을 붙이는 일을 조금 늦추어 보기로 했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면 곧바로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 감각이 몸 어디에 머무는지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슴인지 목인지 배인지 혹은 온몸을 감싸는 막연한 무게감인지 이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은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감각의 겹침이고 여러 기억의 잔향이며 여러 두려움이 섞인 상태입니다. 이 복잡함은 이름 하나로 담기지 않습니다. 이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늦추는 것입니다. 충분히 느낀 뒤에 이해가 따라오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마음은 훨씬 덜 다급해집니다.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닮아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괴로움을 불러와 지금의 감정 위에 더 씌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이 괴로움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같은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것인가? 이 질문은 괴로움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만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름 없이 머무는 시간은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감정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배웁니다.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괴로움은 이름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설명이 없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빨리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 너무 빨리 끝내려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 장에서 저는 괴로움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그만두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서를 조금만 늦추어 보자고 제안할 뿐입니다. 느낌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그 순서를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은 더 이상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펴볼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냥 바라보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바라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바라봄은 무력함도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섬세하고도 단단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괴로움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억지로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벗어나는 마음에는 조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두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바라봄은 이 두 선택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참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는 자리,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으로 빠져들지도 않는 자리, 이 자리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머물러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면 마음은 자동으로 개입하려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언제쯤 끝날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사려 깊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나기 위한 통로입니다. 생각은 늘 미래나 과거로 마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 숨이 나가는 감각.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경험입니다. 숨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그 틈에서 괴로움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괴로움이 결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무게감처럼 느껴지던 것이 조금 지나면 가슴의 압박으로, 다시 시간이 흐르면 목의 긴장이나 배의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서두르느라 그 변화를 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바라봄은 이 변화를 허락합니다.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점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봐도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괴로움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분명하게 의식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해진 괴로움이 다시 약해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절정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봄은 괴로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나를 전부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괴로움은 하나의 경험이 되고 나는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머뭅니다. 이 분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봄을 실패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라본 뒤에도 괴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봄의 기준은 괴로움의 소멸이 아닙니다. 바라봄의 기준은 끌려가지 않음입니다. 휘둘리지 않음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음입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괴로움을 견디는 기술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오고 여전히 머무르며 여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한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바라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괴로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이유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복될 뿐입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가 조금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나 마음의 같은 지점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칩니다. 왜 나는 늘 여기로 돌아오는가? 왜 이 감정은 끝나지 않는가? 그러나 저는 그 반복을 실패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왔다는 사실보다 그 괴로움이 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외면해 온 쪽, 늘 지나치듯 넘겨버린 쪽, 차마 오래 머물지 못했던 자리로 나를 데려옵니다. 사람은 흔히 괴로움이 과거의 상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괴로움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이미 지나간 일보다 그 일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그 반응이 괴로움을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괴로움은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어떤 진실을 미루어 두었는지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머물러 보면 괴로움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감정을 끝까지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이 두려움을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이 욕망을 솔직하게 바라본 적이 있는가? 괴로움이 가장 커질 때는 이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뒤로 물러설 때입니다. 그 질문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 서둘러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릴 때 괴로움은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들리지 않을수록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괴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나타날 때마다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방법을 바꾸려 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괴로움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각이 말없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면 조금씩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생겨난 맥락, 그 감정을 피하려 했던 이유, 그 감정이 나를 보호하려 했던 방식까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괴로움은 파괴자가 아니라 경계병에 가까웠습니다. 괴로움이 가르치는 것은 대개 아주 사소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늘 나를 밀어붙였구나. 여기에서 나는 늘 참기만 했구나. 여기에서 나는 늘 나를 믿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들은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에서 의미를 찾으려다 더 지쳐버립니다. 이 괴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러나 저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이해되기보다 경험될 때 가장 많은 것을 남깁니다. 말없이 가르치는 것들은 늘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성취를 원하는 마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분명히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감정 앞에서 조금 덜 서두르고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며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된 자신입니다.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때까지 괴로움은 같은 언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말이 아니라 체험으로만 이해됩니다. 이 장에서 저는 괴로움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쓸모없는 고통은 아니라는 사실, 아무 말 없이도 나를 가장 정직한 자리로 데려오는 스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남기고자 합니다. 괴로움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괴로움이 곧 나였고 내가 느끼는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괴로움이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 문장 속에는 괴로움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이 곧 나이고 나는 괴로움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이 동일시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봄이 반복되면 조금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요동을 지켜보고 있는 조용한 자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괴로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빨리 끝나야 한다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알문, 괴로움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거칠고 무겁다면 알아차림은 조용하고 넓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합니다. 그러나 그 미세함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거리를 차갑다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보면 감정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회피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삼키지도 않는 거리입니다. 괴로움이 숨 쉴 수 있게 두는 거리입니다. 괴로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감정은 더 격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전부 장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이 거리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의지로 만들 수도 없고 생각으로 설득해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적인 바라봄, 반복적인 돌아옴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마치 근육이 단련되듯 알아차림의 힘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괴로움이 강해질수록 이 거리는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으로 들어갔다가도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수 있음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예전에는 괴로움 속에 빠지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거리가 생기면 괴로움을 대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라는 질문 대신 지금 괴로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마음의 힘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자책 대신 관찰이 자리 잡습니다. 괴로움과 나 사이의 거리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따뜻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 속에서 괴로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 저는 괴로움을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않는 길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곁에 두는 길, 그러나 나와 동일시하지는 않는 길. 이 길은 느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래 돌아온 끝에 마침내 하나의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괴로움은 내가 이겨야 할 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흔들림과 후회, 다시 돌아옴과 다시 무너짐 끝에서 아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방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적이 있으면 나는 그 반대편에 설 수 있고 언젠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괴로움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괴로움을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 시기를 지나온 것 같으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끝이 없는가? 왜 남들처럼 깔끔해지지 않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토록 오랫동안 괴로움과 싸우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인 것은 괴로움보다도 괴로움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제 태도였습니다. 괴로움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얼굴이 바뀌기도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상처 입었던 이유는 괴로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려는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너무 빨리 다음으로 가려는 나, 아직 보지 않은 채 이해했다고 넘기려는 나, 늘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던 나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괴로움을 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해오던 모든 싸움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던 것인가? 이 질문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싸움이 있었기에 멈춤이 가능해졌고 저항이 있었기에 내려놓음이 어떤 것인지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한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적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괴로움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해야만
삶이 시작된다고 믿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저는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삶이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완전히 평온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주 흔들려도 그 안에서 숨쉬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괴로움이 사라진 뒤에 비로소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기보다 오히려 부드러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덜 엄격해졌고 덜 서두르게 되었으며 덜 완벽하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정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올 때면 이제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또 왔는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시 왔구나. 이 한 문장은 괴로움을 초대하는 말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는 말입니다. 그 말과 함께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오고 여전히 머물다가 여전히 떠납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과정이 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특별한 지혜나 완성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태도입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가장 느린 속도로 가장 정직한 자리로 데려온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신호로 남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놓아두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겠다는 결심, 지금 당장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 흔들리는 자신을 다그치던 습관을 조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마음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괴로움이 나의 실패를 증명하지도 삶의 방향을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평온해진 뒤에야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조용히 남긴 답은 다릅니다. 완전히 평온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주 흔들려도 그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삶은 괴로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보상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진행되는 지금 이 자리의 경험이라는 것. 괴로움을 바라보고 이름을 늦추고 거리 두어 머물고 말없이 가르침을 받는 이 과정은 빠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더 정직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우리를 이끕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해주면 됩니다. 아,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충분히 지탱해 줍니다. 이 글을 덮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고 마음은 또 다른 파동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